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 4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7%,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 35%, 그다음에 시장부터 할게요.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 40%, 추경호 후보 38%,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김경수 후보가 44%,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4%입니다. 그다음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39, 그다음에 국민의힘 박민식 20, 무소속 한동훈 33%. 지금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조선일보에서 의뢰해서 매트릭스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16일, 17일 날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각 지역 800명씩 했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우리 이재영 그 위원장이 보시기에 서울시장 선거 일단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붙었긴 붙은 것 같긴 한데. 저는 40대 뭐 37이면. 모멘텀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느냐? 하나는 부동산 이슈죠. 네. 부동산 이슈 보시면은 네. 지난 주말부터 아니면 지난 주 초반부터 네. 소위 말하는 그 전월세, 이제 매매까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5월 9일 이후에 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네.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게 뭐 부동산 안정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5월 9일만 지나면은 네. 부동산 지옥이 이제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지금 거의 뭐 문재인, 박원순 요 시점으로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험할 정도로 부동산이 들끓고 있다. 이거는 서울 시민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조금 자세한 얘기는 이따 서울시 지역별로 다시 한번 볼 텐데 한번 그 전체 판세를 이제 한번 쭉 둘러보고 이따가 서울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정원호 후보 논란도 같이 해가지고 쭉 한번 얘기를 그럴까요? 예 자세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왜냐하면 서울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왜 물어봤어 그럼? 아니 전체 판세 아니 저도 이걸 전체 판세를 한번 조금 더 진행자의 권위를 살려주십시오. 진행자 콘티 안 입고 온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바쁘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좀 이 조사에서 네. 눈여겨 보는 건 뭐 지역별 당연히 뭐 여러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소 취소 특검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 조사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 기소 특검 추진에 대한 의견이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서울은 적절히 34, 부적절히 45예요. 부산 적절 33, 부적절 46. 대구는 적절히 28, 부적절히 49고요. 경남은 생각보다 적절하다는 게 높아요. 38대 부적절히 41입니다. 그다음에 특검이 대통령 사건 등을 공소 취소할 경우에 대한 의견도 보면 서울이 적절히 32이고 부적절히 51%입니다. 부산은 적절하다가 35, 부적절하다가 48, 대구는 적절하다가 27, 부적절하다가 54, 경남은 적절하다가 38, 부적절하다가 45%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유희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네. 어떤가요? 지역별로 이런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금 등치시켜서 보면 이게 이슈가 되면서부터 판세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부산, 대구, 경남이면 그래도 보수 야권이 좀 세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네. 인구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서울까지 포함하면은 엄청난 건데 여기서 이제 2단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단계가 두 개잖아요. 자, 그렇죠. 조작 기소라고 물어봤을 때 부적절보다 공소 취소라고 아예 물어보면은 더 높네요. 훨씬 높죠. 조금씩 더 이렇게 높구나. 반응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속칭 공소 취소 특검으로 부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완벽한 선거 앞둔 실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저희 당 선거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여론조사 나왔으면 이게 지금 없음 모름 뺀 거잖아요. 100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아. 대충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선거 끝나고 할 것이라는 지금 지배적인 전망이잖아요.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 생각엔 네, 조작 기소 특검까지는 당연히 하겠죠. 네, 근데 거기에 네,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것까지는 안 될 걸로 보이고 네. 못 합니다. 아. 이거 하면요. 우리 보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내란이 묻었네, 네. 내란 세력이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없죠. 이런 네. 나라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나 있었으려나 진짜. 뭐 어쨌든 네.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OECD 안에서 놉시다. 아, 거기가 아닌가요? 거기에는 없어 전혀. 아, 저는 네. 할 거라고 봐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할 할 거예요. 거라고. 공소 취소를 한다고. 네, 네. 할 거라고. 저는 민주당은 특검법에 그 안을 넣고 네. 추진을 할 겁니다. 민주당은 할 거예요. 왜냐면 선거가 없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런데다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어쨌든 16개 광역단체장이랑 여러 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역시도 심판받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 국민들이 찬성했다고 얘기할 거고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결과가 우리가 더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 8월 전대가 있잖아요. 네. 그 전대에서 강성 지지층한테 이걸 어필을 하려면 이것만큼 좋은 수단이 없어요. 전대 출마자들에게 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당선시켜주고 우상호로 당선시켜주고 광역단체장을 확 국민의힘에 몰아주신다면 우상호요? 우상 아니 김진태를 나 깜짝 놀랐어. 우상으로 떨어뜨려주고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이거는 멈춰설 수 있죠. 김진태 의원님 보고 계시죠? 김진태 하도 비판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붙었어. 아, 깜짝 놀래.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생방입니다. 아, 참 갑자기 잠이 확 깨네요, 진짜. 예, 하여튼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뭐 영향이 크다라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해 볼 수는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어제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지방선거 놔두고요. 어제 조사된 내용입니다. 지방선거 성격을 서울에서 여당 지원 45, 야당 지원 42%입니다. 그다음 서울에서 정당 지지도 민주당 38, 국민의힘 28, 기타가 23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서는 잘함이 1년 67%, 잘못함이 28%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역도 같이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연령대별로 또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연령대별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 그 한번 연령대별로 돼 있는 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20대죠. 10대 20대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20%, 국민의힘 후보가 36%, 무응답이 이제 나머지고요. 30대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32%,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40%입니다. 40대에서는 51대 28이고요. 그다음에 50대에서는 60대 25, 60대에서는 45대 20, 70대 이상에서는 29대 55. 약간 좀 정당 지지도를 확실히 좀 따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권역별도 있더라고요. 권역별도 이건 권역별로 정원호 후보가 동북권,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에서는 45대 36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보다는 앞섰고요. 오세훈 후보는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에서 43대 34%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권과 서남권은 모두 오차 범위 내의 경합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일단 지역별로 한번 보고 나머지 정책과 관련한 이슈와 관련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 보실 때 현재 격차가
전체적으로 보면 후보 지지율은 40대 37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권역별 차이를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북권,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노원, 도봉, 강북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남권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 각각 서로 이제 좀 지역별로 좀 차이를 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건 원체 네, 지난 몇 년간 네. 단연간 보여왔던 경향성이.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요번에 특별히 더 예전보다 틀리다라고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고 지자체도 뭐 구청장이 됐던 시의원 네. 치러봤잖아요. 뭐 노원, 도봉, 강북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네. 도봉에서 된 것이 이게 네. 거의 기적이다, 놀랍다, 네. 대단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힘든 도봉에서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예전에 봤던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되는 정도인데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전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유의미하게 봤던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7% 꽤 높잖아요. 네, 근데 정호는 거기보다 20% 이상이나 그렇죠. 적어요. 명픽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27%나 적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은 28%인데 네. 그러니까 아니 오세훈에 대한 거는 그 당에 대한 지지율은 28인데 후보 개인의 후보 지지. 개인은 37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도층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더 세다는 건가요? 아니, 중도층에서는 아직 그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네. 근데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달 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네. 보면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확실히 보면 격차는 줄었죠. 격차는 줄었고 네. 이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네. 서울은 어찌됐든 간에 1,000만 인구잖아요. 네. 1,000만 인구의 어떤 이슈가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 대구 우리가 이런 데 보면은 네. 여론조사들이 튀는 것도 많고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네. 그리고 이슈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네. 근데 서울은 천천히 올라가거나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물과 같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저점을 찍었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 거, 쫓아가는 이 모습, 격차가 줄어드는 이 모습은 한번 이게 탄력을 받으면 이것 또한 바뀌기가 쉽지 않기 골든 때문에 크로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전 뭐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선거를 네. 치른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의 역점 그 재임 기간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강북 르네상스 아니었나요? 네. 네. 근데 강북을 어려워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강북 르네상스에다가 뭐 사실 우리 강북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걸 역점 사업으로 내놓고 있고 그게 또 슬로건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아마 그게 없었으면 이게 더 격차가 컸을 거예요. 많이 그래도 강북 르네상스가 조금 빛을 발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북 전성시대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강북 한강 전성시대. 르네상스고 아.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초반에 했던 거고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최근에 21년도에 다시 들어오고 나셔서 하신 거는 이제 네. 강북 전성시대입니다. 아. 강북을 새롭게 오세훈 캠프예요? 혹시? 마음은 또 다 가 있죠. 뭐 강원도에도 강북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 홍제동이 있다며 강릉에. 강릉 영재동이 있죠. 아 그거 혹시 저희 제작진 영상 준비돼 있나요? 혹시 저희 예전에 한번 따로 안 돼 있나요? 홍제동? 네, 홍제동. 아, 그 주옥 같은 버릇. 네. 아이고. 아니 근데 뭐 김진태 후보 뭐 7억 그 토론회에서 나온 7억 발언도 네. 뭐 그 소명이 됐나요? 아유 그 깔끔하게 됐죠. 다음 토론회에서. 아 그래요? 아 그게 그때 이제 토론회에서 우리 그 우상호 후보가 예금이 장남 네, 정무수석 할 때 네. 결혼시키고 4억 5천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 질문을 했죠 저희가. 네. 그래서 본인은 3억 5천 받았고 네. 3억 5천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받은 건데 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대답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한 게 네. 7억이 증가했는데 지난번에 네. 왜 그렇게 7억이 네. 증가했냐라는 지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너무 훅 들어오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다 해명을 하지 못했는데 네. 저희가 토론회 끝나자마자 자료를 냈죠. 그래서 아. 춘천에 있던 주택을 매매한 대금이 있었고 네. 공직선거 공직선거 끝나고 나서 비용 일부 반환받은 금액이 있었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7억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를 한 거고 네. 관보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물어본 거지. 보니까 물 탈라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답답하죠. 근데 그 질문 순간 조금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하실 수는 있죠. 제가 왜냐면 화면을 본 것은. 그 선거 정치를 오래 하면 네. 매년 의례적으로
관보에 게재가 다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은 큰 변동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왜 7억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는 게 맞나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런 걸 대비를 하고 나갔어야죠. 방송 토론 타임에. 잘 소명이 됐습니다. 네. 아니 제가 원래 강원도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진짜 우리 흑백여의도 출연진 중에 2명이나 강원도 캠프에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에 강원 있습니다. 선거. 네, 항상 굉장히 이- 중요해요. 그 변호사분. 네, 강대기 변호사랑 우리 이민찬 대변인이랑 전부 다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서울시장 이번에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서 네.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네, 굉장히 희망을 가졌고 역시 조선일보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좋은 여론조사를 해주셔갖고 이제 강원도까지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남풍이 가고 있나요? 아유 오고 있죠. 동남풍이 거기까지 간 거야? 아유 오고 있죠. 원래 서울이 먼저 와요. 그래서 서울이 조금 변해야 그래야지 강원도가 그 표심이 연결됩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치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이미 변했고 그것이 여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방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18 폭행 논란 이 관련해서 짧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어서 잠깐만 소개하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내일이나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는데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스스로 재판에서 술 먹고 필름 끊겼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형 사유 중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었다라는 거예요. 저건 뭐야?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 예. 5.18 언제는 어떻게 기억을 하며 정원호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로 둘러대온 것이다 라고 주진우 의원이 발표한 그러네. 내용이 있어서 네. 소개를 했고요. 늪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네.